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최근 1%대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테크 시장의 판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적금 이탈 속도가 가팔라지고 최근에는요, 예적금 이탈 속도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수익이 더 높아지는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 이탈 또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재테크와 관련된 많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서울경제TV에서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 해법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경제TV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부동산 전문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양팔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명품 연기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죠. TV 속에서는 도도하고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지만 사실 이분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십니다. 방송인 차영옥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0년째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탤런트 차영옥입니다. 예, 차영옥 씨,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방송에서 20년 이상 동안 전세에서 살고 계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으시거든요. 전세를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전세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예. 왜냐하면 전세는 이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 거 외에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만약에 되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같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예, 최근에는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전세가 편하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은 없는데 예. 요새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거의 집값을 막 앞지르려고 하니까 이거 집을 장만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까지 요즘에는 생기더라고요. 양팔석 대표님, 차영옥 씨처럼 전세를 선호하시던 분들도 정말로 부담이 될 만큼 최근에 전세난이 심각하잖아요. 전세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그 상승률이 더 가파라지고 있는데요. KB 부동산 시세나 또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에 근거해 보면요. 2010년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약 54.3%였던 것이 2015년 기준으로 70.6%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전세가율이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꾸준히 올라서 2020년에는 80% 이상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 6년 사이에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약 50에서 70% 가까이나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대표님, 전세값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행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차영옥 씨처럼요, 이 전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전세금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시는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이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금 상승률을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세 자금 추가 상승분에 대한 여력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에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 낮은 금리예요. 기존의 집 소유자들이요,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전세 자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놓고 이자로 이제 생활하시는 이런 많은 분들이 은행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것을 월세로 전환을 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이 가격 상승이 이제 부동산은 과거와 달리 이제 주거면 주거, 투자면 투자로 구분이 되는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여타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가격 상승률이 거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주택들은 매도를 해서 이제 그 현금화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더욱 귀해질 뿐만 아니라 또 고소득자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이런 가치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이유 때문에 전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세값이 언제까지 상승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이제 중요하죠. KDI 연구원의 이제 임대주택 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면은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앞으로도 꾸준하게 전세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국 평균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약 2, 3년 더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10년간은 꾸준하게 전세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10년 동안 전세값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전세값이 너무 상승을 해서 재계약 때가 오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월세로 또 전환하기도 그렇잖아요. 대표님, 월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전세는 많이 줄어들고 월세의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네. 이것도 전세값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월세 선호 현상, 즉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놓고 이자로 살아가던 이런 생활 자금들이 아무래도 워낙 낮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세로 전환이 되는, 이 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는. 이 월세 전환율이 은행 이자의 2배 정도까지 좁혀질 때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월세 비중과 전세 비중을 놓고 볼 때 거의 절반, 이제 보고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48%에서 52%대에 이미 과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월세 전환율의 가속은 끊임없이 진행될 거라는 그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같이 전세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세값을 배로 올려준다거나 대폭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대표님, 정부에서는 혹시 무슨 방책이 없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물론 대책은 내놓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이런 여러 문제들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차영욱 씨도 이번 기회에 조금 자금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저는 내 집 마련을 장만해 보는 것도 좋은 재테크 플러스 주거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막상 집을 사자니까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또 걱정도 앞서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바로 그 부분인데, 그렇다고 사자니 불안하고 안 사자니 두렵고 이제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데요.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에 이랬다는 것들을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하면 가능하다. 그것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지, 이것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목적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주거 환경과 내 기회 비용을 감안한, 예를 들면은요,
실제로 내가 깔고 앉는 실주거의 목적이라고 하면 가능한 기회비용을 낮춤으로 해서 그 기회비용, 잉여 자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라. 아니면은 투자 목적이라. 그렇다면요,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는 이런 지역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가치가 현재가 아닌 미래 가치를 보이는 저평가된 지역에 투자를 하되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부동산의 경우 전통적으로 재테크 시장에서 사랑을 받아왔지만 올해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심해졌고요. 또 아파트 집단 대출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양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이 그렇게 올랐다고 하면 5.2%, 올해는 약 4%의 상승을 종목평균을 기록하게 될 예. 것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에 근거해보면 예상이 되는 추세인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양호하게 보셔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16년 또한 마찬가지로 부동산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부동산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올해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매수하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하면 투자 목적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익형 부동산은 일정 기간 묻어뒀다가 한꺼번에 수익을 보는 방식이고요. 수익형이라고 하면 매달 정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인데요. 이 차익형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분야가 될 것이고, 수익형이라고 하면은 소형주택 내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나 소형주택의 같은 트렌드는 사실 이전부터 접해왔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좀 다소 의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목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16년부터 시작되는 바로 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그 원인 중이고요. 네. 또 저금리, 이것이 바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담보대출 규제, 즉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체는요,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저금리, 거기다가 담보대출 규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중에 떠드는 1200조 원의 이 많은 돈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에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자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예. 단순히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했다고 하면은 그 수익률을 더욱 높여야 됩니다. 즉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대출 규제 강화가 있는데 대출을 활용하라, 역발상이지만요, 바로 대출을 활용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집중되어 있는 이런 대출 규제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 시중에 떠도는 많은 1200조 원의 이 많은 자금들이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 중에서 그 대안이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대출을 받기가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받는 그런 오피스텔에 투자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답인데요.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지만 오히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는 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이 어떤 것을 하게 되냐? 공실 위험이 최소화되는 것. 그러면서도 안정된 월세가, 즉 양호한 수익률이 확보되는 이런 지역에 바로 올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오늘 부동산 전문가 양팔석 대표와 방송인 차용욱 씨와 함께 2016년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 대표님, 오늘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부동산 구입 목적을 분명히 하라. 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투자의 목적이라면 차익형인지 수익형인지를 구분해서 하고요. 그것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 투자의 원칙에 맞는 투자의 기준을 정하시라. 즉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 그리고 내 투자 원칙, 즉 삼위일체를 균형 있게 짠다고 하면 바로 100% 이상의 높은 수익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부과할 것은 바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100%, 200%, 300% 이상의 수익 가능한 지역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자세한 1대1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실제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잠시 뒤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 전문가 양팔석 대표, 방송인 차영옥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실제로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서울 지하철 8호선의 암사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된 역세권 지역인데요. 오늘 만나볼 유망 투자처가 위치한 암사역 3번 출구입니다. 여유 있는 걸음으로도 3분이면 당도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인데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8층까지 총 40세대로 구성된 이 신축 건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벌써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걸어서 2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무리 걸음이 느리신 분들이라도 3분 안에는 도착하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부동산 투자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하 2층까지는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조용한 주택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잠실의 롯데월드타워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의 모습까지 보이는군요. 건물의 내부 모습은 어떤지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거실이 따로 있는 분리형 원룸 오피스텔인데요. 거실과 분리된 침실로 사용될 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샤워 시설이 갖춰진 욕실과 거주인의 보안을 위한 비디오폰과 도어락, 또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 등의 옵션이 빌트인 형태로 제공되는군요. 젊은 수요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강동구 암사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예, 8호선 암사역 부근의 오피스텔인데요. 양 대표님, 좀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8호선이죠. 예, 바로 암사역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총 8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40세대의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달입니다. 따끈따끈한 그런 준공 예정 매물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오픈형 원룸과 분리형 원룸 두 타입인데요. 방 한 개와 거실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분리형 원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형 원룸 같은 경우는요. 대지 5.65제곱미터, 분양 30.80제곱미터, 매매가는 1억 2,200만 원이 되겠고요. 분리형 원룸은 대지 8.48제곱미터에 분양 43.12제곱미터, 분양가는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양 대표님, 추천 포인트 어떤 것들 짚으세요? 네, 첫 번째 싸다. 그것도 아주 싸다. 예. 예, 저렴한 분양가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이 매물 정말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풍부한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 내지는 풍부한 주변 여건의 호재가 좋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단기로 2, 3년에 바로 답을 볼 수 있고 내지는 중기로 5, 6년에 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로 7년 내지 10년에 이런 가치, 즉 중첩된 호재가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공급이 없습니다. 이 원룸과 분리형 원룸 주변에 제가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예. 사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더욱 희소성이 높아지고 또 투자를 했다 내가 나중에 매도를 고려할 때도 환금성이 아주 확보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차영옥 씨 20년 이상 전세 사신 베테랑이시잖아요. 집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로 살잖아요. 그 대중교통이 가깝게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예. 주거 환경이 좀 깨끗하면서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장을 보러 가거나 쇼핑을 다닐 때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그런 곳을 많이 선택합니다. 예.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입지와 주거 환경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오피스텔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천호공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다른 근린공원에 비해 넓고 쾌적합니다. 공원 바로 옆에는 구립도서관이 있는데요. 바로 강동구립 태공도서관입니다. 시민들이 자전거와 산책을 즐기는 이곳은 광나루 한강공원입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즐길 수 있는 한강 역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강공원에는 축구장과 야외 수영장, 그리고 야구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고요. 봄에는 꽃으로 만발하기도 합니다. 암사역 바로 옆에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도 있는데요. 바로 암사종합시장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에서부터 다양한 청과류까지 재래시장의 넉넉한 인심까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강동구 최대 상권으로 손꼽히는 천호역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천호동 로데오 거리도 있는데요. 하루 유동 인구만 무려 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편의시설,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미래 서울의 대표적인 명품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동구 암사동이었습니다. 네, 이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암사동의 미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입지 여건도 탁월하지만은 예. 결국 경제 논리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주 수요가 많아지면 그 주변은 집값 땅값 뛰는데요. 고덕둔촌 바로 주공아파트 이주가 2만 3천 세대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천원 뉴타운 2, 3년 뒤면 또 이주가 나오기 때문에 3만 세대의 이주 수요 확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 여건입니다. 5, 6년이면 바로 그 답이 나오는데요. 전철 8호선 연장 노선 이미 다산 신도시를 거쳐서 별내 신도시까지 착공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 이 연장, 이 새로운 신설 착공인데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올해 착공입니다. 여기는 프리미엄 고속도로예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가 아니고 시속 150km에 이르는 프리미엄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고속도로의 시세를 넘어서는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호재가 풍부하다. 또 전철 9호선 연장 노선 또한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호재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동의 첨단 업무단지, 또 상일동 복합엔지니어단지, 그리고 구리의 첨단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여기는 2, 3년, 5, 6년, 7, 8년, 1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땅값,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동구 암사동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양팔석 대표께서 이 매물을 들고 나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지금부터 정리해 주실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실래요? 네. 예. 첫 번째가 바로 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일단 저렴한 분양가가 아주 그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널려있는 그야말로 풍부한 호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마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일단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의 희소성이 높다 보니까 내가 팔고자 할 때 환금성이 당연히 보장된과 동시에 높은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래 가치가 풍부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이유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오늘 2016년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분석부터 강동구 암사동 주거용 오피스텔 매물에 대한 분석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차용옥 씨, 오늘 저희와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오늘 방송이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도움된 정도가 아니고 유용한 정보에 양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세로 거주한 이유는 이제 그 빚지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대출 이런 게 싫어서 전세로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세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에 전세값보다
집값이 더 비싸잖아요. 아니, 살짝 비싸잖아요. 살짝. 예, 예. 살짝 비싸니까 차라리 재테크로 양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데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오늘 2016 부동산 트렌드 재테크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신 양팔석 대표, 탤런트 차영욱 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은 계속됩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016년 부동산을 통한 성공적인 재테크로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